그날 제 남편 준호 씨는 차갑게 얼어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잔인한 말을 뱉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야. 바람 피운 여자 주제에 어디서 감히 양육비를 요구해? 이혼해. 당장.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드득했고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도 저는 겉으로는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남편의 비수 같은 말에 휘청거리면서도 속으로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이상한 낌새와 그의 수상한 행동들이 이 순간을 위한 빌드업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은화, 올해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준호 씨와는 30년 전에 만나 결혼했고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째 찾아온 비극은 우리 부부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준호 씨에게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린 것이었죠. 의사는 준호 씨의 경우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망연자실했고 준호 씨는 큰 충격과 함께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했고 저 역시 남편의 아픔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하던 제게 준호 씨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갖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진행하면 돼.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핏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를 향한 간절함과 남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이 묻어둔 비밀이 될 것이라고 굳게 약속하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고 귀여운 아들 서준이를 낳았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나던 날 준호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의 모습으로 저와 서준이의 옆을 지켰습니다. 서준이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고 저희 부부는 남 부럽지 않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는 서준이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 키웠고 서준이는 밝고 총명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준호 씨는 누구보다 서준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아빠였습니다. 매년 어린이날과 생일이면 서준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고 학부모 참여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깊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우리 가족에게는 그림자 한 점 없는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서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준호 씨에게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온화하고 가정적이었던 그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휴대전화는 항상 손에 쥐고 있었고 제가 근처에만 가도 황급히 화면을 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갱년기려니 혹은 회사에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혹시 힘든 일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의 걱정 어린 말에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라며 되려 날카롭게 반응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준호 씨의 낮은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달콤하고 다정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곧 다 정리될 거야. 그 여자랑 아이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랑 아이라는 말에 저와 서준이를 지칭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침착하게 준호 씨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던 제 손은 파르르 떨렸지만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두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이 이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돌아와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여자, 아이, 다 정리될 거야. 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을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수상한 외출, 평소보다 길어진 통화 시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의 싸늘함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매일 밤 몰래 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했고, 거기에는 젊은 여성과의 수많은 다정한 대화와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위해 저와 서준이를 버릴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서준이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남편의 시도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친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하며 차분하게 대응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은화야, 증거가 중요해. 네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전부 보관하고 남편이 정자기증에 동의했다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꼭 찾아놔야 해.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 친구의 조언을 듣고 저는 침착하게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그의 옷을 다려주며 때로는 안부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내면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의 서랍과 옷장을 뒤져서 과거 정자 기증 동의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낡고 오래된 서류였지만 그의 서명과 병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준호 씨의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그의 외도 증거를 계속해서 수집했습니다. 몰래 미행을 붙여 그가 젊은 여성과 다정하게 만나는 사진을 찍었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완벽하게 저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급기야 그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서준이 앞에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날 얼마나 무시했는데 가정에 소홀하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제 속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서준이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마침내 준호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에는 아내의 외도로 인한 불륜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담겨 있었고 서준이의 양육권과 양육비 역시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일체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아든 순간 제 손은 미친 듯이 떨렸지만 제 표정은 오히려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 자식이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다. 저는 그 즉시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본격적인 방역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빛을 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재판날,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저를 마치 죄인 취급하듯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마주 보았습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변호사 친구가 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측 변호사는 저의 외도를 주장하며 서준이가 친자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흔들며 피고인은 외도를 통해 아이를 낳았고 이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아이의 친자관계는 원고와 무관하며 양육비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비난이 이어질수록 저는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피고인 측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며 오히려 원고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장본인님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준비해온 서류를 재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호 씨가 직접 서명한 정자기증 동의서였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준호 씨에게 쏠렸고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동의서는 원고가 직접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인과 상의하여 정자기증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동의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서준이의 출생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변호사 친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설명에 준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가짜야. 내가 언제 그런 서류에 서명했단 말입니까? 그는 격분하여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은 준호 씨를 제지하며 다음 증거를 요청했고 제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다음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 친구는 제가 몰래 녹음했던 준호 씨의 전화 통화 파일과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 씨가 젊은 여성과 외도를 즐기며 저와 서준이를 버릴 계획을 세우는 내용,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니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 고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준호 씨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고 그의 변호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연인과의 사진, 그리고 수많은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저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준호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저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준호 씨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서준이에 대한 양육비 역시 매달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외도와 이중적인 태도는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법정을 떠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길고 긴 악몽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습니다. 제 아들 서준이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후 잠시 충격에 빠졌지만 엄마,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저는 엄마를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아픔을 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어리석은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와 서준이를 상처 주려던 그의 시도는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서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고 밝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때로 이렇게 차갑고 아프기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를 얻어 저의 삶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가족 사연,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복잡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단단한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모 이야기였습니다.